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권자연입니다. 자, 오늘 양대지수 정말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여전히 테마성인 종목들이 순환매 계속 돌고 있어서 소외감 느끼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그 고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정보들 준비했습니다. 저희와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복귀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시장 리플레이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외국인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1,500원까지 보던 환율 1,300원대까지 떨어졌고요. 달러 인덱스는 101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외국인 수급 들어왔고요. IT 업종으로 매수세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흐름 연속성이 있을지 내일 시장까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핫했던 섹터들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전고체 관련주들 뜨거웠습니다. 포르투갈 공항이 화제이죠. 글로벌 전기차 화재 주의보가 떴습니다. 오늘 전고체 관련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상한가 기록했고요. 한농화성, EV 첨단 소재도 오늘 두 자릿수대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다음 순환매는 어디일지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이면 한국은행 금통위가 예정돼 있죠. 금리 인하 기대감 커지면서 HD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같은 이런 대형 건설주들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대체적으로 4에서 5%대 강세 움직임 보여줬고요. 반면에 삼보토건은 연일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한가 기록한 이후에 오늘도 7%대 약세를 시현했습니다. 다음 반도체 섹터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가 간밤 시가총액 2위 자리에 올라서면서 반도체 섹터에도 훈풍 불어줬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AI 반도체 관련주들 강한 움직임이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자꾸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지만 오늘 가온칩스가 16% 급등, 레이저셀도 5% 넘게 상승했습니다. 외국인 수급의 연속성 있을지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섹터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재은 대표 그리고 정재훈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그럼 전고체부터 이야기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자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세제 혜택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고요. 반면에 일론 머스크에 대한 사랑은 여전합니다. 강요로 고려하고 있다라는 발언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고체를 보려면 전기차 업황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이 대통령 후보의 발언 속에 우리 국내 증시 2차 전지 업황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업황에 대해서는 좀 당분간의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재가 연일 발생을 하면서 해외에서도 화재가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보조금과 혜택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위험도, 안전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 에 대한 구매 욕구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시장에서 최근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 자동차의 수요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한 종목들의 흐름은 좀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주들 좀 지켜보실 필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테마성으로 전고체, 액침 냉각 그리고 충전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그중에 전고체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양산 시점이 3, 4 통틀어서 지금 좀 빠르면 2027년, 늦으면 2030년까지 제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도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지금 관련돼서 꼭 단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화재에 대한 포커스가 좀 맞춰 있다 보니 전고체 배터리라는 이 키워드가 시장에서는 좀 더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이 기업들, 관련된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로 당장 실적을 만들어내고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약간은 테마성, 이슈성으로 좀 종목들의 이 안에서의 순환매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액침냉각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았는데 뒤늦게 또 편입이
된 만큼 액침냉과 관련주들 오늘 생각보다는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는데 또 추가적인 상승세도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결국엔 9월 초에 전기차 화재 대책 관련돼서 정부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대감 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안에서 순환이 굉장히 빠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화재뿐만 아니라 뭐 코로나 관련주, 대왕고래 이렇게 굵직한 테마들이 있으면서 계속 수급의 흐름이 크게 움직이는 만큼 숙련된 투자자분들 그리고 내가 좀 대응이 그때그때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 위주로 매매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는 순환매가 정말 빠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화재 관련주들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액침냉각 관련주들 오늘 강하게 움직였고요. 특히나 전고체 관련주들이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왔습니다. 뭐 한농화성, 이수스페셜티 케미컬, EV 첨단 소재 같은 종목들이 오늘 급등세 보여줬는데요. 정재현 대표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중에 종목을 고른다면 어떤 종목이 잘 갈지 혹은 전고체 관련주들 내일 시장까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대표님? 네, 많은 종목군들이 화면을 좀 보니까 있는데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듣보잡 기업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캐즘 현상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우선 어찌됐든 간에 화재로 인해서 지금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불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여기에서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은 일단 조금 시기를 좀 앞으로 가서 2차 전지 쪽에 있어 양극재 기업들과 2차 전지 셀업체들의 컨퍼런스 콜을 좀 확인할 필요성이 좀 있어요. 고민을 해보게 되면 최악의 시기는 좀 지나가는 것 같고 3분기와 4분기 때의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좀 소진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죠. 컨퍼런스 콜에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2차 전지 쪽 섹터에서는 거의 이제 악재 부분들에 있어서는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또 이제 불을 뿜은 게 기름을 이제 부은 격인 화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테마성의 좀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화재로 인해서 전기차가 좋지 않다라고 한다라면 굳이 전고체나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올라갈까요? 오히려 내연기관 쪽에 있어서 혹은 하이브리드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더 반응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했던 거 바로 반대로 전고체 쪽이라든가 아니면 방열이라든가 이런 쪽의 기업들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양극재 쪽이라든가 셀 쪽에 너무나 큰 상승 때문에 장비주들이나 소재나 부품 이들 기업들이 못 올라가 있던 기업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양극재로 인해서 부품이나 장비 쪽 단의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소외를 많이 받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2분기 실적을 딱 끝나고 보니까 장비주들 중에서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기업들이 몇몇 개 눈에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2분기 실적이 좀 좋진 않았지만 PNT 같은 기업을 보게 된다면 수주잔고가 조단이에요. 먹거리는 좀 충분히 많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PNT가 최근에 과거 몇 달 전에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어요. 이게 장비 쪽에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아니라 ESS 쪽과 연계가 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런 장비단 같은 경우는 실적이라든가 어떤 모멘텀거리를 장착을 하게 된다면 큰 폭으로 좀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고체 쪽에 있어서 오늘 흐름들이 좀 나왔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많이 올랐어요. 뭐 이수 스페셜티, 이 케미칼 이쪽이 상한가를 가면서 후발주들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그러면 이들 종목군들 중에 또 실적이 좀 괜찮고 같이 엮였던 부분들이 CIS라는 기업이에요. 2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단이다라는 것 때문에 소외를 좀 받았단 말이에요. 수주잔고도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러면 이들 기업들 실적이 좀 잘 나왔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테마성과 엮이면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결론은 만약에 2차 전지 쪽의 장비 쪽이라든가 소재 쪽이라든가 전고체 쪽과
연결이 되어 있던 종목군들이라든가 아니면 화재와 연결이 돼서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나왔던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는 실적을 좀 확인을 해보고 종목을 좀 선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2차 전지의 투심이 많이 안 좋아졌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테마성의 흐름들로 좋아지는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셀 쪽이라든가 2차 전지 양극재 쪽이라든가 이들 기업들도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다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양극재 쪽에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지금 횡보를 하고 있고 1년 동안 빠졌어요. 1년이 넘게.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던 부분들은 맞아요. 맞는데 주구장창 빠지기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단적으로 보게 되면 제약주들 한번 봐보세요. 21년 동안 2년, 3년 내내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주도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저는 2차 전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힘들지만 욕 나오지만 조금 더 인내를 해야 된다. 인내를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테마성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PNT라든가 CIS 이런 기업들 다른 쪽이랑 엮여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본다든가 아니면 소재 쪽 같은 경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 상한가를 갔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매력 있게 보는 종목은 소재 쪽 단에 있어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예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랫동안 알았던 기업인데 탐방까지 좀 다녀왔던 기업인데 이 기업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소재 쪽 다 합니다. 반도체 업황 좋으니까 계속 좋아지겠죠? 디스플레이 쪽도 잘 나간대요. 얘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고체 쪽까지 막 이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들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업황 자체가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전반적으로 다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오히려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60일선 정도 눌림목 혹은 241선 자리대가 비슷하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눌림목을 좀 활용해서 매수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2차 전지 셀 쪽 같은 경우 계속 전기차 쪽만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요. 근데 ESS는 2차 전지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거든요. 그 얘기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안 좋다는 전기차로 안 좋다는 얘기들만 나와요. 결국은 갈 놈들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성의 흐름들은 테마성 단기적인 흐름들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좀 길게 좀 여유 있게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까지도 본업의 실적이 나오면서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 그래도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오늘 떴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보다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액침 냉각 관련주들이 또 올라왔어요. 이 레포트 덕분인 것 같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오늘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데이터 센터에 쓰이는 액침 냉각이 이제 배터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쓸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관련해서 뭐 오늘 GST, K엔솔 같은 종목들이 떠올랐는데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액침 냉각하면은 데이터 센터랑 그동안 좀 유기적으로 움직였었는데 전기차 화재랑 처음으로 엮인 만큼 좀 계속해서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액침 냉각은 오늘 조금 좀 약하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또 시장에서 전고체에 관련된 종목들이 오를 만큼 올랐다고 판단을 하면 일정적인 부분들이 남아있을 때는 수급 이동 현상이 또 뒤늦게 이슈가 나오고 뭐 다음날, 다다음날 이렇게 더 오히려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에서 관련돼서 수혜주로 좀 분류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종목은 보통 시장에서 가장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액침 냉각 이슈 나왔을 때 움직였던 종목은 뭐 K엔솔 그리고 GST 이런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오늘 제가 본 종목은 이제 인성정보라는 종목인데 오늘 시세가 좀 약하기는 약했어요. 근데 바닥권에서 지금 저점을 지속 올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도 엮일 수 있고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지금 디지털 인프라 연속성 솔루션 기업의
액침 냉각 솔루션을 국내 총판을 담당해서 맡고 있다라는 이슈도 같이 있기 때문에 약간 오늘의 시세로 봤을 때는 좀 힘이 약하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코로나와 그리고 액침 냉각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뒤늦게 강하게 좀 부각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하시고 지금 당장 매매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액침 냉각 관련주,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건설 섹터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목요일 금통일을 앞두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88 부동산 정책도 발표가 됐고 미운 우려였던 건설주들이 드디어 좀 상승해 주나 싶은데요. 정재현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달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하긴 하지만 언젠가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우세하잖아요. 건설주들 좀 바닥에 있는 만큼 앞으로 좀 업황 개선이 가능할까요? 바닥에 있으니까 네. 이 주가는 좀 선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기사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하고 이런 기사들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증시 자금은 빠져나가고 있죠. 정책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책 때문에. 금투세 빨리 어찌됐든 빨리 결론이 나야 일단은 증시로 들어오든 뭐라든 할 건데 이것까지 막아버리니까 갈 돈이 없으니까 지금 부동산 쪽으로 다시 다 몰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일단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로 부동산 쪽에 있어서의 활성화를 좀 노리는 그런 부분들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PF 부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건설 업종으로만 좀 보게 되면 괜찮게 보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국내 매수 쪽으로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재건 쪽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됐든 재건 쪽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라든가 미국 쪽에서 인프라 투자도 진행을 하고 있고 중동 쪽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네옴시티며 오면 이런 얘기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쏙 들어가고 만약에 테마성의 흐름들이 타게 된다면 그런 얘기가 다시 이제 막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어느 나라에 또 재건을 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면 건설이나 기계 이쪽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긴 관점으로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미국의 대선 이슈 때문에 어떤 게 수혜가 되고 어떤 게 피해가 되는데 이거와는 상관없이 전쟁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돼야 될 그런 국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건 언젠가는 재건을 할 거야, 사업을 시작을 할 거야 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긴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차트는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고 난 이후에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갈지 아니면 횡보를 할지 그건 모르겠으나 반도체가 됐든 제약바이오가 됐든 한번 차트를 한번 싹 돌려보세요.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는 역배열권역에 있다가 기간 조정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모멘텀이 붙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대부분의 건설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 GS건설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먼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GS건설이라든가 HDC 현대산업개발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먼저 치고 나갔어요. 근데 악재가 과거에 나왔던 부분들에 있어서의 되돌림이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외에 이제 다른 건설사들 굵직굵직한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흐름이 나오고 있진 않아요. 대표적으로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별로 그렇게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진 않는 그런 사항들이죠.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됐고 기간 조정 형태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만약에 건설 쪽 같은 경우에 업황이 괜찮을 것 같아. 재건 쪽의 이슈가 형성이 되면서 상승을 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종목군들을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난 이것 쪽보다는 테마성의 흐름들이 좋아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테마성 조그만 종목군들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건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삼성 E&A라든가 요건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삼성 엔지니어링이 회사명을 바꾼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많이 빠진 부분들은 없어요. 차트는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럼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향후에는 좀 더 괜찮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삼성물산도 밸류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움직임이 좀 나왔었죠. 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장의 주도 섹터, 시장이 한번 빠그라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도 섹터는 바뀔 거예요.
지금 기존에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들을 준비를 하고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 그걸 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내년으로 넘어가는 시장의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건설 쪽이라든가 기계, 건설 기계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건설 쪽 섹터도 한 번쯤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그럴 자리대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건설주들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해보자. 빠져있는 종목들 많다라고 이렇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진 대표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앞서 정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셨다시피 GS건설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삼부토건 같은 종목은 하한가 기록한 이후에 또 계속 내리고 있거든요. 건설주들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대표님은? 저는 일단은 삼성 E&A를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물론 아직까지도 좀 바닥권이 있고 상방이 더 많이 열려 있다라고도 보고 있지만 건설 업황이라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완전히 다 해소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좀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특히 지금 다른 것보다도 건설 수주액이 정말 미비하긴 하지만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 특히 서울 쪽 같은 경우에 건설 수주가 잘 나오고 있는데 비수도권 쪽에서의 이런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을 잘 상쇄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을 받고 있고 또 금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 굉장히 고금리였고 자재 가격 이런 것 때문에 원가율이 좋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원가율 방어에 성공하는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나오고 있으면서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침체기를 겪고 나서 이제는 좀 해소 국면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어떤 평가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워낙 많고 특히 중소형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재건 관련된 이슈가 또 나오면서 움직였던 종목들도 있는 만큼 모든 종목들이 아직 살아나는 구간까지 들어왔다라고는 판단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GS건설이라던가 그리고 이렇게 끌어주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이제 매수세가 올 수 있는 그동안 건설주들은 철저히 소외를 받아오고 있었는데 이제는 소외되는 국면에서 좀 벗어났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건설주가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이제 해소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판단하에 중장기적으로는 좀 건설주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공통적인 탑픽이 바로 삼성 E&A였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주가 움직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핫센터 섹터 점검해 봤고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종목 고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